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이분들 나오셨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때문에 한 달가량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사진기도 갑자기 들이대셔서 사진도 우리 한 장 찍고 어서 오시고요.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가 못 나오니까 저도 자주 못 나옵니다. 같이 못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상일 의원님도 반갑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께서 지금 막 마이크 불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 꼭 하나 좀 언급하고 얘기를 좀 싶다고 했으면서요. 싶으신 말씀 뭐예요? 이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렇게 좀 확인이 된 부분이라서요. 예. 저도 사실은 작정을 하고 이게 들어갔던 건 아닌데 전남대병원의 인사 채용 비리 문제입니다. 처음엔 그냥 흔한 자녀 채용 비리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하다 보니 예. 아들 채용할 때 여자친구까지 채용한 경우가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 누구 아들을 채용하는데요? 예, 전남대병원의 사무국장 아들이 채용이 되는데 여기 여자친구까지 됐네.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의혹으로 이제 뒀는데 그냥 행정 직원으로. 예. 영상의학과의 방사선과 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육부가 쭉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 끝나고 이게 작년 일입니다. 예. 올해 초에 또 이번에는 그 사무국장의 바로 밑에 직급에 있는 총무과장의 아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영상의학과로요. 예. 그래서 이거 뭐냐 그리고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서 다시 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료에 뭐가 나왔느냐면 작년에 사무국장 아들과 여자친구가 들어올 때는 이 총무과장이 면접관이었고요. 예. 올해 총무과장 아들이 들어올 때는 그 사무국장이 면접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용 품앗이냐? 그러다가 자료가 또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무려 그 교육부에도 숨기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자료도 내지 않았던 6명을 더 확인한 거예요. 영상의학과의 출신 보직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모두 다 영상의학과에 다 무슨 직급? 기사요? 아니면 의사요? 뭐요? 기사입니다. 간호사. 기사로 영상의학 기사로. 예, 채용을 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연치고 너무 이상한 게 이 보직자들의 자녀들이 모두 1등을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왜? 면접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자녀 채용 비리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자녀를 포함한 고용세습으로 이 문제가 갔는데 전남대 병원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작년에 확인된 거를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6개 국립대학병원에서만 110명이 이런 식으로 자녀 채용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게 자녀의 실력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 면접이라든지 출제 시험에 사전 유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교육부가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립대 병원 이런 곳에 취직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정의 문제죠. 공정의 문제고 아마 이 대학병원뿐 아니고 각종 공공기관의 이런 고용세습 서로 품앗이해서 아는 사람 다 친인척 봐주기. 서울시 산하 서울시 교통공사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원 지적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하고 가까운 분은 전혀 자기소개서에 아무것도 업적을 쓰지 않았는데 어디 공공기관에 감사인가요? 취업한 거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공정은 강조하지만 우리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자녀. 강원랜드 건도 우리가 떠들썩하게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 김성태 의원도 수사받고 있고.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관련해서 전수조사 안 되지만 정말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한 전수조사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에 공정이 27번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국감에서 하셨는데 좀 묻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신 거고. 마지막 종합국회 때 이게 확인이 된 거고 밤 11시에 확인이 돼서 이제 지금 광주 전남 지역 발칵 뒤집혔는데요.
하나 더 황당한 건 이 와중에 교육부가 손 놓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무국장이 개인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버렸어요. 무단으로. 그리고 정경심 지금 교수 같네. 그리고 이 양반 지금 그 뭐 공로 연수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 지금 전남대병원이 조직적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국회 돌아가서 관련된 기자회견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휴, 그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뉴스닥 시간이 아주 줄어들어 버렸는데 상한가 하한가 바로 들어가죠. 네. 뉴스닥 주제. 박용진 의원.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거 뽑아오셨어요? 저는 어느 쪽으로? 하한가는 하한가 쪽으로 하한가 쪽으로 나경원 예, 의원 예. 뽑아오셨다고요. 나경원 잠깐 기다리시고요. 원내대표. 이상일 전 의원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하한가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골랐어요. 하한가로 유시민 이사장 골라오셨어요. 오늘 두 거물을 두 분이 다 뽑아오셨네요. 나경원, 유시민, 나경원.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하한가 나경원 의원 가보죠. 박용진 의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 그 의총에서요. 비공개 의총이긴 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 예. 관련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60명 공천 가산점 주겠다. 폭탄 발언이죠. 저도 이거 듣고 저 이걸 듣고 이 폭탄을 내무반에 던진 것 같아요. 밖으로 던진 게 아니라. 폭탄을 내무반에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안에서는 좋아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무반은 거의 폭파 지경인데 이 왜 그러느냐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예. 불법을 자행하는데 앞장서서 썼으니 가산점을 주고 격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예, 자유한국당을 불법 장려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당론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었던 그 법도 국민들 앞에서 감싸도 된다라고 하는 이건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공천도 주고 불법 격려금도 주겠구나. 아하. 이거 되게 심각한 인식이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감싸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격려하겠다라고 하는 예. 태도로 보여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겠다. 제가 상황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분들 계실 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였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이 끝난 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이.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는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근데 이분 12월까지 임기시잖아요. 나 원내대표님. 네, 그러니까 주실 수 임기는 있나요? 12월인데요. 예. 아마 이제 국회가 바로 총선 대비 상황으로 가니까 예. 추가로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나경원 총선까지 원내대표한테 아마 계속 맡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예. 이 공천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후보자를 고르는 건데 나경원 대표가 방점을 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의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한 60명이 네, 지금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이제 수사받아야 고소고발 되니까 폭력 당해서. 사건에. 예. 그리고 아마 지역에서 경쟁자들이 저 의원은 지금 고소고발 당했으니 아마 당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공천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흘러나오나 보죠. 네, 지역에서 아마 좀 퍼뜨리고 하니까 의원들이 불안감이 좀 커져서 예. 이 불안감을 좀 불식시켜 주려고 했던 차원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진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입니까? 저는 어제 이 워딩을 딱 속보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한 소리,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야? 아니면 진짜야? 진짜인데요? 이게 제가 헷갈렸어요. 보기에는 진짜예요? 레토릭성이 더 강한 것 같고 이거 보시기엔.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는 문제는 아직 공천 룰도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는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다만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그 세계 법안과 관련해서 예.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 원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거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고 그거를 총지휘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이제 본인이 국감 끝나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겠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휘했던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나의 지휘에 따랐던 다른 의원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레토릭이라고 생각하신다. 저는 그쪽 성향이 더 뭐, 그쪽이 박 의원님. 강하다고 봅니다. 레토릭으로 생각했고 자기 책임을 부각하기 위한 얘기였다면 그걸 굳이 황교안 대표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공천 기준으로 삼읍시다 얘기를 했더니 황교안 대표가 이거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문제긴 한데 뭐 내가 건의를 전달하겠다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러면서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실제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할 일 없어서 무슨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의 당론으로 혹은 당의 어떤 주요한 방침으로 이걸 정해가려고 하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던 것까지 확인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의 방침을 따르다 보니 불법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이건 의원이든 당직자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원이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을 보상하고 지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방식들을 예를 들면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든지 다른 방식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지켜있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다가 두 번째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을 만드는데 앞장선 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앞장서서 어겨놓고 어긴 사람 격려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 우선적으로 가산점 주고 격려한다 그러면 이거 패스트트랙 불법 가산점, 불법 격려뿐만이 아니라 뭐 삭발 가산점도 줘야죠. 머리 깎고 의지를 높였으니 머리 깎고 순서대로 줘야죠. 삭발 가산점은 이건 당을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유시민 봐요. 이사장 제 이야기를 안 하나.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데 하한가 나경원 의원을 박용진 의원은 하나만 주셨고 확인할 거는 예, 황교안 대표가 예, 예. 그걸 수용을 해서 예. 가산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판단할 일이고 다만 실천은 안 될 거라고 그때 보세요. 당의 예. 방침을 따랐던 그 의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이상일 전 의원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하한가 쪽을 골라오셨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골라오셨네요. 그러니까 조국 물러난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이분이 참 화제에 많이 올랐는데 이분이 우리 박용진 의원하고도 한번 또 충돌이 있었죠. 화딱지 난다 그랬나요? 박용진 의원한테 오버하지 말라고 했죠. 계속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이 집회할 때 마스크 쓴 문제 가지고 그랬는데 박용진 의원 설명이 저는 타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오버하지 말라고 했더니 화딱지 난다 하면서 티격태격. 그 이후에 계속 소위 헛발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대 그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도 그 총장한테 전화 걸어서 이거 위험한 걸로 해달라고 했고 이거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정경심 교수가 그 PC 반출한 거와 관련해서도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 또 지난번 제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KBS 기자들이 김경록 씨, 예. 정경심 교수, TV. 예 그렇습니다. 그분 인터뷰한 거와 관련해서도 틀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던 분이 유시민. 그다음 또 JTBC와 관련해서 김경록 씨가 JTBC하고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JTBC가 거절했다는 엉터리 주장을 해서 결국은 사과를 어제 하고 이제 사과했죠. 본인이 정정했죠. 진행하는 그 유튜브에서 한 기자가 나와서 KBS 여기자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을 할 때 네.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또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요즘 사과가 전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알릴레오를 할 때 혹세무민하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많아서 자기가 짚어주겠다 정확하게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계속 혹세무민하는 이런 방송을 내보내면서 결국은 사과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알릴레오가 아니라 막갈레오다. 그리고 왜곡할레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 조국 사태를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추락하고 있다? 네, 추락하고 있죠. 계속. 그분의 이미지는 계속 손상되고 있고 국민들은
저분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오히려 아마 올해 하한가 중에 최고의 하한가다라고 할 정도로 이사장 아닌가 그 싶어요. 올해 통틀어서 연말에 상한가 한가 뽑을 때 하한가로 이상일 의원은 좀 유시민 이사장 뽑을 생각이세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정도예요? 저는 뭐 조국 개인적으로 장관도 뭐 아주 강력한 하한가 중에 하한가 후보로 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방송을 하면서 한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인지도는 더 올라가고 또 응원하는 사람은 열렬히 응원하고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겼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그런 긍정적이 점은 아니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뭐 또 올라갔다고 인정할 수는 있는데 이미 높은 인지도를 누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뭐 인지도 상승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콘크리트 지지층 생긴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거기서 그친다. 오히려 확장성이 없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30% 된다고 쳐도 거기서 머무는 거고 그 자기 진영 안에서 뭐 서로 박수치고 흥분하고 그러는 거지. 정말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언행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에 좀 호감을 가졌던 분들도 저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분이 지금 정치를 안 하신다고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한다고 치면은 굳이 뭐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고려 안 할 그렇죠. 표계산을 필요가 없는 거 한다면 아닙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분이 뭐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정치의 내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뭐 홍준표 전 네. 한국당 대표하고 예. 뭐 토론하는 거 자기는 절대 안 나온다 했지만 글쎄요. 정치에서 절대라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실상 정치적인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으되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대선 출마 선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지금 마무리할 시간 30초밖에 안 남아서 박 의원님, 네.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참여 여부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상일 의원은 열어놓고 있다 아직도. 네. 그분은 아니라고 본인은 말씀하시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축구를 예를 들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예. 이분은 지금 K리그에서는 뛰고 있는 거예요. 축구계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 K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예. 가만히 들어보면 축구계를 떠나겠다라기보다는 국대로 나가지는 않겠다. 국가대표로 A 매치에 나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인데 예. K리그에서 계속 꾸준히 뛰고 있으면서 어쨌든 팬덤을 몰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감독이 바뀌거나 예. 뭐 이러면서 또 필요하면 국가대표로 발탁될 때 본인이 거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정치 안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정치판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선수로 뛰고 있기 그렇죠. 사실은 때문에 이제 정치- 국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분이 대선 하시는 갈 수도 모든 있다. 발언은 정치면에 실리지 사회면이나 문화면에 실리지 않아요. 그거 한 재밌죠? 말씀만 예, 드리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 절대 정치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절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생물이다. 네. 하여간 네. 이분이 뭐 정치를 안 한다. 이거는 이미 이제 의미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모든 발언과 이런 게 정치면에 실리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대표 은퇴하겠다고 해놓고도 네.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나오는 선수들도 있었던 마당에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박용진, 이상일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